5월 7일 뉴스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주중간에 상당히 큰 뉴스가 많이 생성이 되었는데, 우선 미중 무역 협상 중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 라는 돌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무역 협상이 지금 종결 중인데 다시 한번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 미북 2차 정상회담처럼 결렬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시장에서 악재가 생성이 되면서 중국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이제 폭락이 나왔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휴장을 하면서 그런 폭락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마감 직전에 이 중국 쪽에서 무역 협상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우리는 갈 것이다 라는 이런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분명히 오늘 하락폭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1% 정도의 이제 하락폭이 나온가 아니면 그 이상 넘어가냐에 따라서 이런 테마주들에 들어갔던 수급들이 빠지느냐 아니면 좀 버티느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역 협상이 진행된 지가 1년이 정도 나왔는데, 이 시장이 급락한 뒤에 회복하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다른 증시들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을 통해서 정말 지수가 어느 정도의 하락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21선 밟고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이런 개인들의 매수 심리를 또다시 꺾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1% 정도로 이제 선방을 해준다면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시 30분 이후에 그 상해종합지수가 어느 정도로 회복하는지 방향성 꼭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북한에서 발사체 이슈가 나왔는데, 이 남북 경협주랑 최근에 방산주가 어떻게 보면은 큰 수급은 없어요. 이게 이 상당히 피로감이 많습니다. 이미 피로감이 많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급등락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을 이제 남북 경협주라든가 방산주에는 많이 안 되죠. 맨날 윗꼬리를 크게 남기니까.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히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뭐 던질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전처럼 뭐 하한가 막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뭐 하락폭이 한 15% 정도 내로 이루어진다면은 미사일 쏜 거 치고는 굉장히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이슈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이 제약바이오가 중요합니다. 이 코오롱 인보사 사태가 아마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렇다면 결국 제2의 한미약품 사태처럼 정말 한 1년 정도 동안 정말 시장 수급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미약품 사태가 터진 다음에 6개월 정도 동안 제약바이오주 연대 수급이 사라졌었거든요. 이게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완전히 그냥 배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코오롱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말 그대로 정말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뭐 집단 소송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이슈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제 5월 말에 이제 뭐 아마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 헬스케어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또 주중간에는 악재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는 정말 투자의 그런 이 메리트가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지금 끝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종목들이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래도 가야 되거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가 안 간다면은 결국적으로는 이 테마주도 많으면 좋습니다. 테마주가 많아야지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순환매가 지속이 돼야지 주가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선방해줬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1분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대지열병 관련주, 비메모리 관련주, 5G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은 종목이 많아지고, 이런 반사이익을 통해서 업종이라든가 테마가 늘어나니까 이 수급이 유지가 되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적으로는 시장에 하락폭이 나올 겁니다. 하락폭이 계속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코스닥도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3조 찍었다가 4조 찍었다는데, 이게 3조가 깨져버리면은 정말 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심리가 꺾이는 순간 3조 밑으로 깨져버리면은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수익이 멈춰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그런 상황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테마주들이 유지가 돼야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은 굉장히 많은 하락폭이 나올 겁니다. 하락폭이 나올 건데, 이제 1%대에서 이게 하락폭이 마감하느냐, 2%대에서 하락폭이 마감하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빠지느냐, 말 그대로 정말 직접적으로
무역 협상에 연관이 되어 있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전자기기들이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테마주들 최근에 급속도로 많이 올랐죠. 뭐 그래핀 관련 테마주라든가 5G 관련 테마주, 대지열병 관련 테마주, 뭐 비메모리 관련 테마주들이 하락이 나서 이제 바닥 쪽에서는 차익 매도가 나올 것이고, 아니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 투자들의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5월달 시장이 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 이후에 중국 증시를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일정은 많이 없습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이 뭐 국토부에서 이제 3기 신도시를 이제 추가로 건설을 한다,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뭐 꾸준히 나왔던 이슈고, 그렇다고 건설주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뭐 갑자기 올라가진 않겠죠. 뭐 내구 소비재라든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뭐 큰 상승은 좀 기대하지 않는 게 좋고, 뭐 SK텔레콤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5G 관련해서 아직은 5G 실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예상치가 추가적으로 다음 이제 예상치가 더 중요하지, 현재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국 오늘 시장과 이번 주 시장은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해주느냐,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과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매도 심리가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 이슈는 좀 짧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이미 나왔어요. 시장이 이미 나왔는데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는 거는 대응입니다. 대응. 제가 맨날 장 마감 이후에 투자자 매수 주체를 통해서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다. 외국인들이 이끌어갈 때는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지 않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절 많이 해야 되고, 현금 확보가 우선이다. 그래서 큰 비중으로 최근에 추천을 많이 안 드리고 현금 확보하고 55에서 10% 정도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낙폭이 정말 과대했는데 나쁘지 않은 주식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의 충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스와 이슈는 알기만 하시고, 우리는 시장에서 오늘 수급, 그 뉴스와 이슈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자의 포지션을 갖는지 확인하고 대응을 통해서 오늘도 시장을 한번 멋지게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